안녕하세요. 중대국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성미 강사고요. 먼저 분석에 앞서서 아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게 기말고사 개강 안내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 국문과 나와서 지금 김영준 국어에서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겠죠.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미약하게나마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 다가오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총평인데요. 문항 구성은요, 선택형이 22문항이었고 서답형은 5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문항 수가 적네, 30문항이 안 되네, 그럼 좀 적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혹시 이거 지금 중대부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의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 서답형, 그러니까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한 문제당 읽어야 될 게 많았죠. 그쵸? 보기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넉넉한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를 보면요, 교과서와 유인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중대부고가 부교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교재가 없잖아요. 대신에 유인물이 주셨어요. 근데 유인물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유인물만 가지고도 뭔가 부교재가 있는 듯한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중대부고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은 학교다. 그래서 학습량이 되게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를 많이 이용하진 않았는데, 활용하시진 않으셨는데, 논설문, 그쵸? 논설문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의문변동, 문법요소, 요까지가 이제 교과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논증 유인물 주셨어요. 이 유인물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논설문이 4지문이 있었고, 학습지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학습지가 하나가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논설문 4지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논설문 이제 다뤘던 것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논설문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에다가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 4개, 총 논설문 5가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문학유인물 마찬가지로 문학유인물 현대시 2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교과서에서 다뤘던 작품을 가지고 왔죠. 에다가 이 작품들과 관련된 읽기 자료가 5지문이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 현대시 2작품과 관련된 읽기 자료 5지문이 문학 유인물이었고요. 문법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의문변동과 문법 요소를 다뤘지만 문법 유인물 또 따로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봤어야 됐고 요것도 봤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방대한 시험 범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부교재는 없었지만 유인물 양이 진짜 많았어요. 상당했죠. 그리고 유인물에 들어있다고 해서 또 안 다뤄지나요? 똑같이 교과서에 있는 거랑 똑같이 다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았고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았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문제를 찾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죠? 문제를 또 고퀄리티의 문제 찾기도 어려웠을 거고, 혼자서 이걸 다 챙겨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어디가 문제가 나올 것인가, 어디가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문법이 의문 변동도 들어갔고 문법 요소도 들어갔죠. 작년만 해도 의문 변동 따로, 문법 요소 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의문 변동이랑 문법 요소를 같이 1학기 중간 때 같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도 되게 유인물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도 같이 출제를 하시니까 와, 되게 공부할 게 많았다. 그쵸? 그런 좀 힘든 시험이었다라는 거고요. 의문 변동은 알겠는데, 의문 변동은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올바른 발음이 뭔가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문법 요소는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그냥 문법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높임이라고 하면 존댓말, 쉽게 말하면 존댓말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 표현은 그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동은 소위 말하면, 쉽게 진짜 말하면 뭐 당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용 표현은 그거죠. 큰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이냐 아니면 큰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이냐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것들이 의문 변동, 그러니까 발음이랑 같이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들은 이거를 중간 때, 이걸 기말 때에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렇게 보는데 중대부고는 그렇지 않았죠. 다 같이 맞췄다는 거. 그래서 조금 힘들었을 법했다. 그 다음에 긴 보기 문제. 아, 그쵸. 중대보고 또 특징이잖아요. 그쵸? 보기 박스에 독서 지문 가져오는 거. 원래 그랬어요. 그쵸? 이번에도 그랬어요. 기존의 기조가 유지되어 있었다라는 거. 이번에 가져온, 아마 지금 중대보고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이런론 기억나나요? 그 보기박스에 이런론이 어쩌고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거가 이제 긴 보기박스로 나왔죠. 그게 수특, 옛날 수특에 실려있었던 독서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출제되었던 혹은 옛날에 어디선가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박스로 독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또 이번 시험의 특징이자 원래 중대보고 스타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미약하게나마,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답형 2번입니다. 된소리대기죠. 된소리대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된소리대기는 실현 환경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된소리대기랑 비교해야 될 다른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맨날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앞부분에 또 그 대화 내용이 있었고 밑에 부분에 또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걸 다 제외하고 생략을 하고 여기 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다는 조건 기억에 의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안다는 왜 또 안다냐? 얘는 왜 된소리가 안 되냐? 얘는 왜 된소리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직보 때 그 전날에 저희가 했어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정성미라고, 정성미는 뭐냐면 제가 한 땀 한 땀 손필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필기 본을 다 책으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정성미인데요. 정성미에 보면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안다, 하나는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5번 말고 위에 있는 4번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4번이 아니구나. 어간 니은 미음이니까 2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실현 환경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실현 환경인가 1, 2, 3, 4번 중에 해당하는 실현 환경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미가 어디까지야 맨날 했던 거거든요. 정성미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었다. 이 5번에 대한 것들은 이거겠죠. 먹을 게 없다. 관형사형 어미를 아는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잘 다뤘다. 그래서 지금 A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죠. 어간이 어디까지고 어간은 뭐로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잘 맞았겠다라는 거고요. 선택형, 이건 또 직보 때 제가 또 보니까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뭐가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나올 것 같아. 저는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렬구조, 직렬구조, 이게 이유의 병렬구조, 이유의 직렬구조인데 사실은 이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학교라면 주장과 이유와 근거 그 세 가지를 찾아라 정도로만 하는데 우리 중대부 같은 경우에는 병렬구조라든지 이유의 직렬구조라든지 종류까지도 같이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다, 조금 더 까다로웠다. 이거는 그 유인물로 주셨던 그 읽을 거리로 주셨던 것 중에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논설문이면 논설문만 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유인물 같은 것도 잘 챙겨야지. 그것도 이제 동일한 정도의 중요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논증 구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직보 때 자료입니다. 이게 완성미거든요. 완성미는 아까 정성미랑 다르게 완성미는
진짜 암기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약 암기 자료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라 라고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긴 주장이 있었고요. 이유가 있었고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에는 병렬구조와 직렬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 얘들아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좀 제대로 보자. 해가지고 병렬구조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 안 미치는 건데 직렬구조는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니? 하면서 했던 것이 다행스럽게 나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말고사 이제 다가오는데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가? 중간고사는 이렇게 출제되는 거 알겠다. 근데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볼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긴 보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중대부고가 이렇게 보기를 길게 해가지고 활용을 했던 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말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이 긴 보기 박스들이 많이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습이 좀 필요하고, 물론 이렇게 긴 보기 박스가 나온 독해력 중요하죠. 보기를 일단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읽어낸 독해력을 가지고 적용력까지 묻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연계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는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학습량이 많다. 이것도 중대부고 유명하죠.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유인물 주셨던 거, 이거는 어느 교과서에서 가져오셨네, 이건 어느 교과서에서 가져오셨네, 이거를 학생이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유인물이 더 중시가 되는데 이 유인물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이거를 개인이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학습량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거는 이제 기말 때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이거는 2학기가 될 때도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 방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중 클리닉. 저는 주중에 한 번 아이들을 더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본 수업이 일요일 10시잖아요. 근데 일요일 10시 수업 말고 주중에 한 번 더 불러서 제가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줬을 때 그 과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거리가 있거나 혹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중에 클리닉에 와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교과서 암기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중대부고가 교과서를 많이 쓰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 해당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다 빈칸으로 뚫어서 암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부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권 기출, 전국 기출, 평가원 기출 이런 것들을 기출 문제를 주려고 해요. 특히나 문법도 그렇고요. 시중에 깔려있는 문제들, 좋은 문제들 많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좋은 문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신 기간에 열심히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만드신 그 문제들이 정말 높은 양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제 아이들이 조금 양질의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파이널 테스트는 뭐냐면 실제 시험이랑 완전히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게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영역, 전 영역을 바탕으로 하고요. 시간도 50분 주고요. OMR도 줍니다. 그래서 이 OMR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너가 알아서 분배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을 보다 보면요. 시간이 남으면 그냥 그 시간을 버려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야죠. 근데 그냥 시간 남았네. 좀 쉬어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객관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들에 따라서 내가 알고 모르는 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작품이 있는데 나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파이널 테스트를 봤는데 그 부분만 다 틀려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모르는구나. 빨리 이거 보완해야겠다. 라고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파일럿 테스트가 언제 보냐면 모든 범위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 당연히 중대부고 스타일 반영해서 중대부고의 배열에 맞게 중대부고의 문항 수에 맞게 제가 직접 진짜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풀릴 때도 오늘 파일럿 테스트 볼 거야가 아니라 다음 주에 파일럿 테스트 볼 거니까 준비해와 하면 아이들이 또 알아요. 이 파일럿 테스트의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랑 연계가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쁘게도 열심히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쌤 완성미인데요. 요거는 요약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요약집에는 정말로 엑기스만 제가 모아가지고 진짜 한 땀 한 땀 진짜 시간과 품이 많이 듭니다.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데 저는 만들고 나서 항상 직보 때 이렇게 말해요. 애들한테 이것만 봐도 이것만 3회독만 정독만 해도 너네 90점 나온다. 진짜 그런 마인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미와 정성미는 뭔가 제가 필기한 것, 제 정성이 다 들어간 모든 이제 내용을 다 들어간 그런 참고 자료라고 본다면 완성미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라고 직접 보강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서답형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자료 샘플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필기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정성미가 되는 거죠.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이거를 컬러로 다 예쁘게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뭐고 이 작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 내가 놓치는 게 무엇이구나. 작품에 대한 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용으로 쓰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 누적식으로 매주 보고 있고요. 누적식으로 보는 이유는 그거죠. 6주차 때 1주차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주차 때 만약에 시험을 본다, 복습 테스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1주차 때부터 5주차 때의 내용이 다 들어가서 6주차 복습 테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1주차 때 뭐 배웠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누적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암기인데요. 교과서 암기는 제가 이게 보면은 보이잖아요. 여기가 중요하구나 혹은 여기가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쓴다 하면 교과서 범위가 들어간다 하면 제가 한 땀 한 땀 또 빈칸을 만들어서 암기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거는 완성미인데요. 완성미는 정성미랑 약간 다르죠. 정성미는 그 작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예쁘게 손필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완성미는 외워야 될 것들만 약간 엑기스로 요약 압축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직보 때 쓰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필기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수업에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매주 한 권씩 나가요. 그러니까 1주차 과제집, 2주차 과제집, 3주차 과제집 이런 식으로 매주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막 밀린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밀리지 않게 제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이 수업에 임할 때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 제자들을 만날 때 생각하는 문구인데요. 아이들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선생님 저 국어는 저 잘하죠. 저 국어는 자신 있죠. 이렇게 뭔가 다른 과목은 막 흔들려도 국어만큼은 뭔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자신감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조금만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말 때에도 중간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미와 완성미를 가지고 같이 수업에 재밌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